우리의 대부분의 법과 제도는 국제적인 스탠다드, 세계 스탠다드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법을 만들고 제도화하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은 유독 국제 기준을 저버리고 위배하고, 그리고 세계 선진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하고는 맞지 않는 그러한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으로 지난 15년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이 부분 모릅니다. 왜 그랬느냐? 잘 모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이 속에 너무 있고, 이거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여러 가지 저항으로 힘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제가 뼈저리게 지난 한 3년 동안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많이 새롭게 인식한 것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가 사람의 건강에 대단히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제 미세먼지 대책을 한다고 아주 어떻게 보면은 특히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이게 정책 우선순위를 놓고 뭘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걸려고 하면은 바로 미세먼지와 관련한 이 고용 폐기물 이 부분을 바로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관심이 대단히 높다. 이제는 고쳐야 되겠구나. 이러한 여론도 상당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미 바로 여러분 폐 비닐을 태우고 폐 플라스틱을 태우고 폐 고무를 태우는데 그거를 그동안에 친환경 연료라고 국민들한테 기만하고 속인 지난 세월 10몇 년이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법안을 발의해서 그 부분은 이제 제도적으로 그 말 못하게 했습니다. 허가받으면은 그야말로 노다지가 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속에서 곳곳에서 이 쓰레기 폐기물을 연료로 하는 발전소를 짓겠다고 아우성들입니다. 이 관련된 이 업자들이 그곳마다 전부 주민들하고 엄청난 저항이 부딪히고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정책으로 가서는 갈 수도 없고 이제는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토론회가 계기가 돼가지고 이런 고용 폐기물 정책이 본격적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기선 의원님과 함께 이 고용 폐기물 정책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토론회를 열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그 고용 연료를 제조하는 시설과 사용하는 시설 두 군데를 좀 현장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제조 시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걸 많이 발견을 할 수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정말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모습도 그렇거니와 뭐 천장이 있는 시설조차 없었고 또한 야적 방치되어 있는 수준하며 정말 가까이만 있어도 거의 검은 물인데 악취를 풍기는 그런 물들이 하천까지 그대로 유입되는 그런 처참한 광경을 목도하고서는 이걸 그대로 방치하는 곳이 비단 이곳뿐이겠느냐라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식을 느끼게 됐습니다. 결국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만 미래 세대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우리 국가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인식이 들었고요. 김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제조시설과 사용시설들이 여러 법과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환경법 중에서 제조시설과 사용시설, 특히 이제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그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 그리고 제조시설, 사용시설도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의 또 법 개정안을 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법과 원칙, 규제들이 잘 정비되어야만 우리 미래 세대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폐기물 정책, 특히 이제 고용연료 사용시설과 제조시설을 어떻게 정비해 나갈 것인지 그 여러 대안들이 좀 논의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희망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의원님들 굉장히 많이 와주셨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비상의총을 소집하는 관계로 실은 많은 의원님들이 거의 끝까지 자리하시면서 여러 정책들에 대한 내용을 들으시는데 오늘은 급작하게 이석을 하게 된 점 여기 계시는 청중 여러분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많은 분들 고용 폐기물 연료 정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구 차원에서 자원의 고갈과 에너지 문제, 그다음에 지구 환경을 걱정하는 그런 많은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그 우려들은 92년도에 브라질 회담 이후에 결국 그 2008년도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환경 정상회담이 있었고 결론은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그런 테마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통령이시던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귀국하셔갖고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테마를 두고 경제 기조를 조금 살려나가시게 했고요. 이 그림은 많이 보셨겠지만 그 다음에 요거는 초창기에 있었던 그런 플랜인데 이미 201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업적들이 다 지금 달성이 됐는지는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아마 달성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의무를 갖고자 하는 것들은 저런 겁니다. SRF가 과연 제품이냐 폐기물이냐. 그런데 우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SRF라고 해서 싱글 단어는 없습니다. SRF 제품이라고 단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제품인 겁니다. 그래서 그 동일 법률에 그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을 보면 재활용 제품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2013년도에 개정됐던 내용이 그대로 들려 있고요. 시행규칙 제13조에 보면 별표 6에 보면 제품 포장재별, 물론 모든 SRF가 다 포장재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제품 포장재별 재활용 방법을 보면은 종이 폐기의 경우에는 특별히 없지만 타이어의 경우에는 고용연료 제품이라는 말이 명시가 되어 있고 합성수질 재질 제품 포장재에도 이렇게 재활용 방법 및 용도가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폐플라스틱이 60% 이상 사용돼야 되고 함량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발열량이 6천 이상일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런 기준을 만족하는 거는 SRF 제품이고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는 그냥 SRF다라고 유의적으로 좀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인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SRF가 포장지에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 시설인데요. SRF를 사용하는 이런 시설들은 재활용 시설에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SRF 시설도 연료화 시설이라고 하는 시설로 통칭해서 묶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 허접한 버섯 재배 시설 이런 것들도 다 재활용 시설에다 명칭이 들어가 있는데 SRF 시설이라고 하는 명칭은 아직 우리나라 재활용 시설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지는 않고 그 다음에 SRF 시설을 구성하는 많은 부분 파쇄, 분쇄, 절단, 건조 이런 것들이 별도의 재활용 시설로 지금 등록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재활용 시설을 계속 평가해 보면은 SRF를 재활용할 때하고 일반 폐기물 재활용할 때 재활용은 반드시 그러니까 수입 시에는 폐기물의 수출입은 재활용을 목적으로만 수출입을 합니다. 처리 처분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재활용을 반드시 했을 때 서류들이 비슷하지만 SRF가 조금 더 복잡한 걸로 돼 있고 제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일반 재활용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할 때 뭐 특별한 규정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SRF 시설은 사용 시에도
별도의 서류를 환경부가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야 저게 제품이냐 폐기물이냐라고 하는 의문을 다시 또 들게 하고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자원의 절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품질 검사가 있는데 고용연료 보관 장소에 가서 직접 품질 조사를 한국환경공단이 가서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제품이면은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수입 바이오 SRF 같은 경우에는 선적전의 보관 장소 그러면 인도네시아 그러면 인도네시아 가서 물건을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야, 그러면 폐기물이면 들어와서 가공을 할 텐데 가공한 제품을 퀄리티를 평가해야 될 텐데 이렇게 품질 검사를 하는 거 보면은 아 이거는 물질로 인정하는 거구나. 그럼 물질로 인정하는 거라면은 왜 폐기물관리법에서 관리할까?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만 관리해야 되는데 이런 좀 의문점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용시설에 대한 신고 절차가 쭉 있는 거 보면 이거는 물질이 아니고 또 폐기물이다라는 그런 인상을 좀 주는 그런 특징적인 그 단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인데요. 제가 그래서 자의적으로 아까 그 유럽, 미국의 그 Definition of Solid Waste 규정, 일본의 유형 자원을 해보니까 이게 분명히 자원인 거는 확실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나머지들은 굉장히 지금 우리 사회에서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볼 때는 조금 미스테리적인 부분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직접 소각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열회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재활용으로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열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들을 처음부터 만든 거는 재활용 시설인데요. 일반 소각로에서 열회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재활용 시설로 등록이 안 돼 있고 대신에 우리가 만들어진 이렇게 가연성 폐기물을 분리해서 SRF를 만들어서 연소 시설로 가고 발전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 별도의 재활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윗방법은 물론 일본도 SRF가 있긴 하지만 일본에서 주로 쓰는 방법들이고 이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SRF에서 주로 쓰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가공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그 SRF의 그 수급 물량은 얼마나 될까라고 해서 제가 여러 가지 폐기물들 2015년을 기준으로 한 얘기는 폐기물관리법의 이런 폐기물에 관련된 통계들이 2015년 자료가 최신 자료이기 때문에 2015년대는 수입량이 그 44만 톤이었습니다. 45만 톤이었고 2016년에는 그게 확 늘어나지만요. 그래서 최소 공급량하고 최대 공급량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분리수거만 할 수 있다 그래도 현재 내수량 2015년 기준으로 한 3배 내지 한 4배까지는 현재 앞으로도 SRF가 계속 또 공급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윗그림은 그만두고요. 밑에 보면은 과학원이 그 2013년도에 국립환경과학원이 그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해보면 실제로 그 우리가 폐기물을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를 주로 중심으로 한 겁니다. SRF를 제조하면은 아까 우리가 많은 수율을 보고 있는 자료들을 봤지만 실제로 SRF는 35%밖에 생산이 안 되고 2차 폐기물하고 대기 중으로 수분이 날아가는 것들이 많고요. 또 사용시설에서 다시 연소제로 20%를 잡았습니다만 연소제가 나오기 때문에 수율이 아까 부천시의 43.1%보다도 더 낮은 거의 한 30% 미만대의 수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 이 대기 중으로 얼마나 많이 날려보냈냐라고 하는 것들이 관건입니다. 발열량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품질 기준인데 과거에 2013년 4월 1일 날 규정이 바뀌면서 과거에 있던 RPF, RDF, TDF가 SRF로 전환되면서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완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등급화가 돼 있었고 우리나라 RDF 같은 경우에는 발열량하고 염소가 등급화돼 있었는데 초기에 그 외국 기준처럼 비슷하게 돼 있었는데 이 세제도가 지금 완화됐어요. 완화됐고 바이오 SRF의 경우에는 더 많은 항목이 수만 강화됐고 나머지는 다 완화된 정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들 뭐 꼭 안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야 이거 저질품 아니냐라고 자꾸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얘기고요. 발열량을 평가해 보면은 저희가 이론적으로 발열량을 할 때 이 25%의 수분하고 15%의 회분이라고 했을 때 결국 발열량을 이론적으로도 물론 이 상황까지 가야만 되는 얘기지만 발열량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 문제는 2차 폐기물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2차 폐기물 관리를 좀 잘 안 해요. 재활용하고 남는 찌꺼기는 그냥 갖다 그냥 뭐 생활 폐기물처럼 취급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회분이 만약에 20% 있었다면은 SRF 제품을 태웠으면은 5배가 농축이 되고 바이오 SARF 같으면은 6.7배가 농축되는데 이렇게 그 연소제 예를 들어서 1kg per 미리그램 per kg에 수은이 있었다면 연소제에는 5kg까지 존재할 수가 있는데 또 하나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그냥 매립지에다 묻으면 되는데 외국에는 매립지에 반입 기준이 있습니다. 유럽하고 미국에는 있는데 반입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것도 소각제로 매립장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이것도 또 재활용한다고 덤비시는 분이 또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있다라는 얘기고요. 대기 쪽에도 조금 일반 폐기물 소각로보다 불소하고 먼지 쪽에서 조금 완화된 정책을 좀 쓰고 있다는 얘기고 환경 비용상의 평가는 이거는 뭐 과거인데 사업이 되면은 개인 사업자들이 다 사업을 하시겠죠. 사업을 하시겠기 때문에 이제 큰 문제들은 안 되는데 일단 그 오염 물질에 대해서는 과거의 과학원이나 아니면 그 환경공단이 측정한 바에 의하면은 특히 CO 문제 요새 와서는 이 먼지 문제가 이제 많이 들어서고 있고 2017년 5월 8일 몇 달 전입니다. 환경부가 그 포천시의 사용 시설을 조사를 했더니 60%가 그 대기오염 물질 방지 시설을 부적정 운영하고 있다라고 해서 발표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비용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 문제도 결국 그냥 태우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보고서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SRF처럼 만들려고 했을 경우에는 시멘트 소속로에 가는 게 옳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우리 아까 자료를 보셨지만 시멘트 소속로에도 일부 가지만 주로 가는 것들은 발전시설, 그다음에 전용 보일러 이쪽으로 지금 그다음에 제지업계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단체에서 지금 그 활동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물론 이 활동에는 SRF가 좋다라는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는 언론에 잘 나지 않았고 비평한 자료들이 이제 주로 많은데 마치 이걸 보고서 이게 나쁘다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과거에 있던 자료들이 1년간의 자료를 보면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내용도 조정한 내용도 있고 환경부도 있고 경기도나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그런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소 보고서에서도 보면은 2014년도 과학원의 자료도 보면은 이 잔재물이 지금 EU 기준보다 좀 넘어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지금 TV 동향들 쭉 한번 뽑아봤고 그다음에 신문에서도 났던 것들도 쭉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이 그겁니다. SRF라고 하는 거는 유가 폐기물을 오늘 의원님들이 친환경적이란 말을 너무 싫어하셔갖고 하여튼 환경적으로 친자는 빼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거는 국제적인 추세이고 그다음에 천연자원을 사용을 절감하는 그런 자원순환 사회로 가는 지름길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책 관리적인 측면에서 사회의 책임, 정부는 정부대로, 제조자는 제조자대로,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다 책임을 다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로 되고 있고요. 아마 우리 배정은 교수가 이제 운영하시는 이 토론회에서는 허가제 문제, 의원님들도 몇 번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영양평가 대상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들, 그다음에 환경 및 관리 기준, 뭐 등급제를 다시 놓을 거냐 안 놓을 거냐, 먼지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경우에는 그 RPS에서 위반된 그 REC 가중치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이것도 정책적으로 많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이거예요. 온이나 축분, 그다음에 환경부의 올해 보고서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서 보고서를 작성한 걸로 알고 있지만 거기는 음식물 쓰레기도 SRF로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환경부가 이미 접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쓰레기도 지금 있는 이런 단종 쓰레기 아니면 종량제 봉투에서 분리한 것도 지금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에 이런 잡쓰레기까지 계속 SRF로 생산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은 선 관리를 잘한다면 이런 문제도 넘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넘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환경부 입장에서는 매립 제로화라는 큰 타이틀이 있어요. 이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이느냐, 이걸 어떻게 이제 매립제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매립 제로화를 어떻게 시키냐 하다 보니까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을 했고, 또 산자부 입장에서는 또 뭐 요즘 저
발전소가 대형 발전소가 문제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단위의 분산 발전소를 분산시키자 해가지고 뭐 소규모 발전소, 그래서 이제 이런 집단 에너지 시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이게 매칭이 된 겁니다. 매칭이 돼서 결국 이 쓰레기를, 우리 쓰레기라 표현을 처음 하지만 우리가 쓰레기를 가공해서 만든 SRF를 집단 에너지화 시설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결국 주변에 그죠? 민원을 야기시키면서 오늘의 이런 사태가 이렇게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또 하나 관점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제조 시설에 대해서 SRF 고용연료를 제조하는 시설에서 많은 논의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은 사용 시설입니다. SRF를 사용하는 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관점으로 오늘 접근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 사용 시설에 중점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사실 광역 의원으로서 나오기 싫은 자리가 사실 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참여한다는 자체가 지역의 아픔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있어서 참 저희가 역할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자괴감을 사실 많이 가져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그 김기선 의원님하고 신보라 의원님께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이장근 우리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만 저분들이 다른 직업을 좀 찾을 수 있도록 꼭 법적인 그런 부분을 꼭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산자부에서도 보면은 지금 그 고용연료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것을 우리 신보라 우리 의원님 그 인사말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것은 돈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내포 신도시입니다. 325만 평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시에 오시면은 독특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 신라의 꼭 그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첨성대 같은 건물이 새롭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첨성대예요. 근데 그 첨성대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철렁거리는 거예요. 거기 그것이 무슨 용도냐? 그것은 바로 곧 쓰레기를 태우는 건물이에요. 그게 신도시 내에. 그러면 이 자리에 우리 민달기 교수님 발표해 주셨습니다만은 제가 감히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과연 SRF가 이 부분이 과연 이게 제품이냐 아니면 폐기물이냐, 이 논쟁이 많은 이곳에 신도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전신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단지에서 모든 쓰레기를 지하 관로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러한 쓰레기를 통한 열병합 발전소가 건립된다고 하는 그곳에 과연 이사 오실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와서 과연 사실 수 있는 것인지. 문제는 그 SRF 그 시설이 물론 한기라고 주장합니다마는 이 시설이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위한 온수 공급이 아니고 전기를 판매하는 시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단지의 사람들을 위한 발전 용량보다도 또 거기에서 생산된 것보다도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는 하루에 소각되는 고용연료의 양이 약 710톤, 전국에 있는 쓰레기를 내포 주거지역과 그 주거지역이 어느 정도냐? 도로 4차선 바로 옆이에요. 도로 4차선 옆에. 도로 4차선 옆에 이 거대한 이 쓰레기를 태우는 시설을 만들고 있고 거기에서 전기 생산을 통해 가지고 소득을 이어가고 있고 또 그것이 돈이 되기 때문에 한번 언제 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그 세상에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그 사람들이 잘못되면은 거리로 나오고 있는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가 아닙니까? 그 잘못된 것을 의사표명을 지금 하기 위해서 비가 오나 그리고 날씨가 아무리 거칠어도 매주 금요일 7시 반이면은 내포에 살고 있는 입주자들이 매주 금요일 날 7시 반마다 와서 집회를 하고 있다고 사실입니다. 할머니 그리고 아이들, 그러면 그들이 과연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겠습니까? 새로운 신도시에 와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의식이 있고 나름대로 좋은 것,
그리고 전원영 그리고 신도시에 찾아오신 분들인데 와서 봐보니까 도저히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신보라 의원님하고 우리 김기성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는, 저는 내포 지역에 속한 도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신보라 의원님께서 오신다고 하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환경부나 우리 산자부 과장님이 오실 것 같아요. 저도 도의원이 현장 가면은 꼭 해당 그 중후부처에서 오시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그 와서 이런 신도시에 이러한 쓰레기 발전소가 건립되는 정책을 마련한 것을, 개선될 수 있는 것을 반드시 국회에서 개선하여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드리면서 이 말씀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정혁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 SRF라고 되어 있는데 SRF가 영어로는 Solid Refuse Fuel입니다. 근데 여기 refuse란 말이 그 기본적으로 영어에서는 거절하다는 뜻이 있지만은 명사가 되면 이게 쓰레기란 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fuel이 이게 연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SRF를 갖다가 번역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번역이 되냐면은 폐기물 고형 연료라고 번역이 되는데, 우리나라 법에서 SRF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어떤 법이냐면은 좀 긴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아까 계속 보셨겠지만,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간단히 자원 재활용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정의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고형 연료 제품이라고만 합니다. SRF를 일반적으로는 폐기물 고형 연료라고 하는데, 폐기물이라는 말을 그 단어 정의에 쓰지 않고요, 그냥 단순히 고형 연료 제품, 이 말로만 보면은 그 액체가 아니고 딱딱하게 굳은 그러한 연료로, 그런 제품으로 만들어진 연료다, 이렇게만 딱 이해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그 자원 그 촉진법에서는 풀어 쓰고 있냐면은 재활용 제품 중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드는 고형 연료 제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동어 반복인데 그 중간에 재활용 제품이라는 그 단어하고 개념하고 폐기물이라는 개념이 두 개가 다 같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하는 사람들은 말을 갖다 꼬투리 잡아가지고 하나하나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재활용 제품이 무엇이냐, 그다음 폐기물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그 자원 재활용 촉진법은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일반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폐기물 관리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자원 재활용 촉진법하고 폐기물법을 갖다 곰곰이 쭉 보면서 드는 그 의문점이, 어떤 의문점이 들었냐면, 자원 재활용 촉진법에 따라서 SRF가 됐을 때는 사업자들은 단순히 신고만 하면은 사업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관리법에 있을 때에는 폐기물을 갖다가 처분할 때에는,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이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조금 처음에는 납득이 잘 안 갔어요. 왜 납득이 안 갔냐면, SRF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두 가지 점에서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SRF는 연료거든요. 연료라고 하는 거는 제가 자료집에 간단하게 이제 법적인 부분들 딱딱하게 적어놓긴 했는데, 폐기물을 갖다가 처리한다라고 했을 때 처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쓰레기를 갖다가 처리하는 겁니다. 없애는 겁니다. 근데 SRF는 연료잖아요. 연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소각하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태우는 거를. 그러면은 태운다라고 했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소각했을 때 훨씬 더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거다라고, 제가 이제 공학을 하는 그런 전문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소각을 하는 경우인데도 이걸 갖다가 그 단순히 신고제로 이걸 그 운영할 수 있게끔 해놨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품이란 말이죠. 그 제품이란 게 뭐냐? 결국은 거래 대상이 되고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제품이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게 제품이라고 하는 건 이건 사고 팔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뭐 폐기물인데, 쓰레기인데, 이 쓰레기를 갖다가 처리한 게 아니라 오히려 돈 주고 그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갖다가 돈 받고 팔 수도 있는 거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SRF라고 하는 것이 그 처리의 방법상으로도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고제로 가는 건 조금 그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걸 갖다가 신고제로 한 의의가 어디에 있을까? 그 자원재활용 촉진법에 보면은 여러 가지 뭐 그 품질 검사하고 뭐 준수사항하고 뭐 과태료, 과징금 이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서 신고제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추측을 해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측면들을 감안해 봤을 때에는 SRF와 관련해서도 허가제가 맞고 그게 일반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산업부의 저 신재생 에너지 과장입니다. 저는 아마 이제 오늘 이렇게 그 중요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그 두 분 의원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전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김기선 의원님 토론회 때도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참 열띤 토론이 계속 이어졌었고, 오늘 또 많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그 관심이 뜨겁다는 걸 또 새삼 제가 느낍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또 오늘 또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 산업부의 그 신재생 정책 방향은 뭐 최근에 뭐 새로 이제 정부가 들었으면서 그 국정과제가 확정이 됐긴 했습니다만, 이 국제 기준에 맞춰서 신재생을 국제 기준에 맞춰서 가겠다는 정책 방향은 확실하고요. 특히 뭐 조금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지금 국내 그 신재생 기준이, 특히 재생에너지 기준이 국제 기준하고 뭐 그렇게 동떨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비재생 폐기물, 그다음에 폐가스, 이런 게 이제 지금 국제 기준에 안 맞지만, 국내 여건상 어떤 재활용의 필요에 따라서 지금 인정을 해주고 있고, 그게 어떤 또 이런 환경 정책이랑 에너지 정책이 서로 좀 이렇게 서로 어떻게 이 조화를 이루는 측면도 없잖아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이런 안전이나 환경이나 이런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서 그 가급적이면은 국제 기준에 맞춰서 이런 비재생 폐기물이나 또 이런 폐가스, 부생가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줄여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계속 그 전개를 할 거고, 최근에 산업부에서는 이런 그 신재생 중에서도 이런 이제 태양광과 풍력을 위주로 해서 최대한 보급을 늘리고, 이런 이제 비재생 폐기물이나 이런 이제 폐가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늘리지 않는 쪽으로 인센티브 구조도 조정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제도도 손질을 해서 그렇게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찬반 논란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갈등을 또 최소화시키면서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갈 생각이고, 오늘 그 아무래도 환경부에서 좋은 대책을 많이 지금 들고 나오신 것 같아서, 하여튼 산업부는 딱 그 이 재생에너지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서 계속 이렇게 국제 기준과 어긋나는 부분을 다 그 인센티브를 줄여 나가고 국제 기준에 맞춰 나가겠다, 이 한마디를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리를 잘하세요. 정리를 잘하세요. 네, 이준희 위원장입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가면은 주민들이 일부 찬성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가에서 그렇게 나쁘면 왜 그거를 시행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그 의문에 대해서 뭐 의문점을 갖고 계신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좀 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국가가 모든 그 정책이 선하고 정의롭고 이런 것만 하는 단체인가, 그런 기관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역시 폐기물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 예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에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고속도로에 가면 속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110km, 100km 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에서 도로관리공단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10km를 우리가 준수했다고 해가지고 나의 생명이 보장이 되느냐?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지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국가에서 지정한 거는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태워서 없애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술, 현실적인 기술로 또 그 지역의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준을 우리가 정해놨을 때 과연 이게 지속해서 태워서 없앨 수 있느냐라고 하는 기준이지, 그것이 마치 국가에서 안전, 생명을 보장해주는 생명선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분명히 좀 우리가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제 자료에 이제 다 보시면 나옵니다. 여러 가지 그 법률 제정해 놓은 거 보면 우리나라의 그 어떤 대기 오염 물질, 특정 대기 오염 물질이라고 해가지고 지정해 놓은 거는 35가지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이건 뭐 자료에 나온 거니까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188종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154종, 우리 이웃나라 일본은 234종.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모릅니다. 이런 거 자료를 하나 보더라도 굉장히 우리 주민들은 불안하다. 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사업자도 그렇고 국가기관도 그렇고 TMS를 맡은 만능의 장치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TMS에서 걸러지고 보여지는 것이 7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 많은 유해 물질 중에서 아시다시피 건강이라는 거는 그 우리 건강에 유해한 어떤 상황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발병이 되고 생명을 위협하는 거는 이 7가지가 아닙니다. 그 우리가 규명되지 않은 그런 물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TMS라는 어떤 이런 7가지를 걸러서 여기서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는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좀 더 정부에서 이 정책을 갖다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과학적이고 좀 더 설득력 있는 이런 어떤 대책이 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김기선 의원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친환경 에너지라는 그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우리가 관리해 왔습니다. 기가 찰 일이죠. 기가 찰 일입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이 또 가장 붕괴하고 억울해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요, 이런 내용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서울특별시를 포함해서 수도권에서는 우리 SRF 고용연료를 태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세종시에도 못 태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민들한테는 이거를 태우도록 지금 법으로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저희가 우리가 저기 뭐 조금 자제하시자고요. 바로 이게 국가에서 문제가 없다라면 이거부터 형평성 있게 논의를 해주셔야 된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은 폐기물 고용연료 정책은 이게 어떤 좋은 연료인 것처럼 우리가 국가에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그 정책을 펴왔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가 문화를 누리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 그런 정책에 당위성에 비추어 가지고 환경오염을 아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거를 민간 사업자한테 건설업 허가내 주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RDF 우리가 생활 폐기물을 각 지자체에서 처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권역 단위로 묶든지 아니면 광역 단위로 묶든지 해서 이거를 아주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래야지만 우리 국민들한테 이거를 이해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일단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SRF 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과 사회적 문제가 발생해서 제가 알기로 여주, 김해, 검단, 충주, 파주, 내포, 춘천, 원주, 포천, 오늘 또 금산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지역에서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산자부는 허가 내주고 제가 정기위원회 회의록을 어제 봤어요. 매번 회의 열 때마다 SRF 발전소 허가가 한 2건씩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 거는 민간 업체가 돈벌이가 되니까 신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자부는 허가내주고 개발 행위 단계에서 지자체가 막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주시에서는 지자체가 산자부에서 허가 내기 전에 의견서를 보냈어요. 파주시는 필요 없다. 시민들도 반대하고 파주시 지자체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보냈는데도 산자부는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파주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파주 시민들과 환경단체 SRF 발전소 건립 반대 입장을 산자부에 회신했지만 산자부는 이를 무시하고 2017년 2월 24일 승인을 해줬습니다. 파주시에 이게 님비 현상이 아닙니다. 파주시는 1800메가와트급의 복합화력발전소가 이미 세워졌고요. 소각장이 2곳이 있어요. 이 소각장이 널널합니다. 아직 용량이 다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SRF 발전소를 짓는다고 하니 주민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논란은 2014년, 2015년, 2017년 잊을만 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반대해서 무산시켜 놓으면은 잊을만 하면 또다시 들고 나와서 사업자가 신청을 해요. 정말 지겹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제조업자가 이번에는 발전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산자부나 환경부에서는 지자체 니네가 막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파주시에서 잠깐만요. 파주시에서 SRF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허가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산자부와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2017년 6월에 그 내용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산자부의 발전 사업 허가 신청 전 지역 주민의 의견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 사업 허가 신청서에 지자체 의견서를 포함하는 관련 규정을 법제화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폐기물 발전소는 소각시설이 분명함에도 용량 10메가와트 이하와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하이면 환경영향평가 없이 시설을 세울 수 있어 법의 허점을 악용한 쓰레기 소각장들이 전국적으로 난립하게 될 우려가 있음. 발전 용량 3메가와트 이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세 번째, 선별된 폐자원 에너지를 일정 크기로 절단해 소각하는 SRF 발전 사업에 대해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배출 시설 기준과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 영향 조사 등 환경 기준을 폐기물 소각 시설 기준으로 강화시켜 주는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달기 교수님 자료에 보면 법적 처벌 강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너무 법적 처벌이 허술합니다. 아무리 3차까지, 그러니까 사용금지나 개선명령의 기준을 3차 이상 위반해도 겨우 6개월 금지 명령과 개선 명령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제가 말씀드린 파주시의 입장과 이런 걸 갖다 정책에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고용연료 제품이냐 제품이 아니냐는 아까 많이 민달 교수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관리 차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건 공감합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것은 이 법 제도 하에서 불법으로 하거나 최소한의 법을 안 지키고 했던 업체들은 당연히 벌을 받고 문제를 삼아야 되겠죠. 또 한편 정당하게 법을 지키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도 노출이 안 됐었어요. 다 불법으로 하는 회사들만 노출되고 그러한 업체들만 노출되었지. 우리 국내에 맞는 실정에만 하게끔 돼 있습니다. 비재생 에너지라도 국가의 주력 산업을 육성하거나 또 에너지의 보존 자원을 보충하거나 이런 것에 따라서 국가가 제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어느 나라보다 쌉니다. 그거는 국민들이 다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해외 지금 유럽이나 일본, 독일의 폐기물 처리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5배입니다. 여러분 5배 다 책임지고 그러면 해결할 겁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수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기술이, 우리나라의 기술이 환경 유해성 문제를 물론 아까 법적으로 100%가 우리가 환경 무해하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기술이 우리가 최소한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소각 처리하고 열 에너지를 해소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 지금 중남미, 동남아, 인도 이런 지금 후진국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을 배우러 옵니다. 폐자원을 에너지화하는 기술, 선별하는 기술을 배우러 지금 오고 있어요. 이 산업을 우리가 해외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하지 말자고 억압하면은 우리나라에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독자적인 기술이 모두가 다 지금 R&D도 기술들 못 만들게 만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나아가려면은 폐자원도 에너지로 하려고 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다 하지 말자고 한다면은 어디로 갈 겁니까? 그다음에요. 아까 지금 도에서 그 충남도에서 오신 분 말씀하셨는데 폐기물 이동을 하면 안 된다, 많은 양을 취급한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80년도에 폐기물 정책상에 소각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지금 이 민원보다도 더 많은 갈등이 있었죠. 만약에 안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폐기물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지금 그다음 아까 전에 지금 서울 시내에 아까 전에 지금 그런 SRF 사용 시설을 하라고 그랬는데요. 서울 시내에 보통 900톤 이상, 1000톤 이상의 폐기물 소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있어도 그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까? 지금 SRF는 그것보다 더 좋은 제품화 시켜서 그거를 에너지 해소하자는 개념으로 국가가 정책을 만들어서 그거를 국민들한테 보급을 하고 국민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토의하는데요. 환경과 에너지를 지금 토의하지 않습니까? 그게는 반드시 따라야 될 게 있습니다. 비용입니다. 국가가 지금 이 비용을 사실은 저는 이제 국가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폐자원 에너지 정책이 왜 민간한테 지금 많이 하느냐게 된 것은 국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국가가 예산이 많으면 국가가 이 인프라 시설을 다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민간한테 하라고 유도한 것은 국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에 많이 하게 됐고, 크게 된 이유가 80년대에 소각 정책을 했을 때에 소형 소각로를 우리나라에 수천 개 있었습니다. 깡통 소각로가. 그랬을 때 어땠습니까? 대기 배출이 어마어마했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소각로 전부 없어졌습니다. 현재는 다 대형화됐고요. 대형화되면서 안정적으로 운전이 되고 대기 배출이 최소한의 국민들한테 무해하게 가게끔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소형 SRF 사용 시설들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을 도입하시고 있는 법을 제안하신 환경영향평가법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우리가 감안하는 폐자원, 환경과 에너지를 비용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반대한다면 갈 길이 없습니다. 또 그 비용은 결국은 아무리 많은 개인 사업자가 돈을 낸다 하더라도 할 수 없어요. 금융이 들어와야 됩니다. 금융은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경제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경제성이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막 약간의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RPS 제도가 있고 그게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인데, 지금 RPS 제도는 엄청나게 지금 모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입되는, 아까 전에 민달 교수님이 발표했듯이 수입되는 폐기물, 고형 연료는 RPS를 1.0, 1.5로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고 있고, 국내에서 부존 자원인 SRF는 폐기물 같이 0.5를 주고 있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산자부가 지금 실수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의 좀 해주시죠. 예, 뭐 여기까지 제가 다시 토론하겠습니다. 하려는 많지만은 여기서 제가 시간상 줄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의 토론을 우리가 되돌려 보면 하여튼 이해관계자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쟁점 사항으로 나온 것들이 아까 민달기 교수님께서 제안을 하셨어요. 허가 제도를 도입하자. 두 번째는 환경 영향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사용 시설의 관리 기준, SRF 제조 시설의 관리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네 번째 신재생 에너지인데 우리 자각의 신재생 에너지에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앞에 세 가지에 대해서는 답을 줄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토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님, 우리 토론을 한번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그 환경부 폐자원 에너지과장 조현수입니다. 원래 매는 빨리 맞는 게 낫다고 했는데 제가 교수님 덕분에 제일 마지막에 지금 맡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그 쓰레기는 나오게 마련이고요.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일까에 대해서는 또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주로 매립을 해왔었고 그 다음에 두는 것이 소각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매립을 했을 경우에도 또 매립가스라든지 악취, 그런 또 장기간 그 안 썼고 그래도 남아 있는 그런 환경 오염 문제, 침수수 문제, 그래서 매립이 더 이상 친환경적인 처리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다음 나온 것이 소각이고요. 그리고 그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면서 또 아울러 그 화석연료를 대체해서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던 차에 폐자원 에너지화 대책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SRF로 유입되는 폐기물 양이 한 262만 톤인데 전국 폐기물의 한 1.8%입니다. 근데 1.8%가 말이 그냥 1.8%이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 수도권 매립지에 유입되는 폐기물의 반이 넘습니다. 그 많은 에너지 그 폐기물이 현재 그 SRF로 되고 있고 또 새롭게 들어오는 그 SRF 시설 때문에 그 사회적 갈등도 또 유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토론회도 이런 차원에서 또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렇게 폐자원 에너지를 하면서 또 SRF로 발생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적 위해를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 방안을 지금 마련을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그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용 허가제입니다. 과거에는 그 SRF 사용에는 그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그 허가제도 강화해가지고 그 허가 과정에서 지자체가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최소한의 요건을 맞출 수 있는 업체만 그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신보라 의원실에서 현재 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그 소규모 시설, 저도 여기저기 많이 좀 그 현장에 가봤는데 특히 문제되는 시설들이 그 아주 영세한 소규모 시설이었습니다. 현재 그 시간당 0.2톤 이상의 보일러가 허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1톤 이상, 최소 1톤 이상으로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톤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TMS, 그러니까 오염 물질이 실시간으로 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최소의 기준인 1톤 이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그 대기 배출 기준이 사실 소각시설하고 유사한데요. 이것을 소각시설보다 훨씬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 현재 그 SRF 품질 등급이 최소화의 기준만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저품질의 제품만 지금 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EU에서 그 시행하고 있는 품질 등급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래서 3등급으로 나눠서 그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그 통합 허가할 때 고품질 제품을 쓸 수 있도록 그 규정을 해가지고 고품질의 제품만 시장에서 유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가장 근본적인 그 폐기물 대책인데요. 그 4R이라고 있습니다. Reduce, Reuse, Recycle, Recover입니다. 첫 번째는 감량을 폐기물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시 사용, 빈병과 같이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리사이클, 물질로서 재활용하는 것이고요. 가장 마지막이 리커버리입니다.
에너지도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감량하고 재사용하고 물질로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서 SRF 유입되는 그 폐기물 양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